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주관 다시 진행되는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한 김민선 전 한인회 이사장이 2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김민선 후보의 연설회 내용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인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포 사회를 섬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미주류 사회와의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과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정치적 신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미주류 사회에 수준 높은 우리 문화와 전통을 알리고 확산시키는 문화 외교 역량을 강화시키겠으며, 셋째, 노인 복지, 소외 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소규모 단체들도 그란트, 정부 지원금이나 공공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넷째, 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여 수감 중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며, 선도 교육을 통해 실시하여 모범수로 속히 석방되고 순조로운 사회 적응을 통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담긴 바로 이곳에 한인 이민 역사 전시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더 큰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약이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약을 실천하는 한인회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 주관의 34대 선관위는 20일 긴급회의를 갖고 당초 밝힌 26일 투표를 생략하고 대신 역대 회장단 협의회 판단에 후보자의 당락을 맡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26일 투표 없이 역대 회장단 협의회 회의 소집 결정에 따라 후보자의 당락이 정해지며 김민선 후보의 당선이 결정될 경우 선관위는 그 자리에서 김민선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3일 신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제목으로 방미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할머니가 26일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이 겪었던 성노예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러 왔다고 소개하고 위안부 문제는 크고 성공적인 한인 사회로부터 워싱턴에서 특별한 울림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번 인터뷰에서 1944년 16살 때 대만의 위안부로 끌려가 3년 동안 일본군의 성노리개가 된 과정과 일본군들로부터 겪은 수모와 강간 등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낱낱이 털어놓았고 죽기 전에 꼭 아베 총리가 사과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방미 기간에 알링턴 국립묘지와 홀로코스트 박물관,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등 전쟁 관련 시설들을 잇따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들 시설을 방문해 부전의 결의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일정 조율은 아베 총리는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교도는 분석했습니다. 또 여름에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될 전망입니다. 플러싱에 한인 대상 정신건강 클리닉이 생깁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22일 한인사회 첫 정신건강 클리닉을 오픈하며 이에 따른 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 행사를 5월 14일 롱아일랜드 포트 워싱턴 하버링스 골프코스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KCS가 추진 중인 정신건강 클리닉은 뉴욕주 정신건강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정신건강 상담소로서 모든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CS 정신건강클리닉은 플러싱 162가에 들어섰고 현재 뉴욕시 건물국에 인테리어 공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KCS는 내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역 리더와 정치인, 커뮤니티 리더들을 초청해 개원식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4월 20일부터 5월 1일 뉴저지주 뉴욕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뉴욕 박물관에 소장이 되고 있는 한국 문화재의 정확한 수량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개별 유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 박물관에는 회화와 조각, 도자, 복식, 민속품 등 총 500여 점의 한국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뉴욕 박물관의 캐서린 앤폴 큐레이터는 이번 조사에 대해 박물관에 오랫동안 소장되어 있던 한국 유물의 실체와 중요성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3일 지난 2000년도 이후 말라리아 감염과 사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만 명 이상이 여전히 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회원국들이 말라리아 예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에 더욱더 신경을 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WHO는 오는 25일 세계 말라리아 날을 맞아 말라리아 사망자의 4분의 3이 5세 이하의 아동이며 아프리카 어린이의 20% 정도만 말라리아에 대응하는 적절한 관리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O는 또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의 산모가 말라리아 예방약을 단 한 알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약 2억 7,800만 명은 여전히 모기장이 없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5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000건여가 증가했다고 미 노동부가 23일 발표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주 연속 30만 건을 넘지 않았지만 3주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약 29만 건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 이하면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인도가 세계 사치성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인도의 명품 의류 신발 시장이 2009년에서 2014년 연간 16.8에서 18.4%가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 명품 의류 신발 시장 성장률 4.8%의 3.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명품 의류 신발 외에 중국과 인도에서는 보석 소비가 급증했으며 한국에서는 고가의 주류 판매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카프루 메릴린치 주식 전략가는 과거 5년 동안 중국인과 인도인, 한국인이 고급 사치품 소비를 주도했다며 중국과 한국처럼 고령화 사회에서는 보톡스와 화장품 등이 주목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뉴브 강변의 무인지대가 국가 설립을 일방 선포한 리버랜드에 국민이 되겠다고 모두 25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리버랜드는 체코 극우당 시민자유당 당원인 비트 에들레카가 무인지대에 국가 설립을 허용한 국제법을 근거 삼아 최근 국가 건립을 일방 선포함으로써 탄생했습니다. 리버랜드는 다뉴브강 중류의 사행천 지대에 있는 빈 벌판으로 6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자연 국경선인 다뉴브강이 굽이져 흐르는 바람에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양쪽 모두 자국 영토를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임을 자임한 에틀레카는 체코 CTK 통신과의 한 인터뷰에서 지난 13일 국가를 선포하고 나서 2주가 채 안 됐지만 국민이 되겠다고 모두 25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항공사에 대해 공식적인 해커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FBI의 이번 조치는 미 보안 전문가 크리스 로버츠가 유나이티드 항공사 여객기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해킹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후 취해졌습니다. 보안업체 창업자인 로버츠는 트위터에서 기내 산소 마스크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앞서 가진 수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기석 좌석 아래 컴퓨터에 연결하면 여객기의 엔진과 연료, 운항관리 시스템 데이터를 해킹할 수 있다며 항공기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보안 전문가인
브루스 슈나이어는 해커가 기내와 심지어 지상에서도 와이파이망에 접속해 항공기 전자기기를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기업 구글이 프로젝트 파이라는 이동통신 서비스 상품을 22일 내놓았습니다. 구글의 통신 상품 담당 부사장인 닉 폭스는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는 일단 미국에서 구글의 최신형 스마트폰인 넥서스 6로만 이용이 가능한 시범 서비스로 시작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이 저렴하고 복수 이동 통신사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이 이동통신망을 직접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스프린트와 T-모바일 USA와 제휴해 이들의 망을 이용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